그때 새로운 정치인의 그 면모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요. 신천지 교회 집회 금지를 명합니다. 혹시 계속해서 뭔가 나오는 게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유튜브 골드 버튼입니다. 그리고 경북 내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좀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잖아요. 할 게 없다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실으라고 했습니다.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재명 TV 구독도 좀 하시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을 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팔아먹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내려오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나 사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그 국면에서 그 신천지 경기도 본부를 이제 그랬죠. 예. 소위 쳐들어갔죠. 그때의 모습을 YTN에서 중계를 했거든요. 그때 새로운 정치인의 그 면모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요. 서울시 소재의 한 신천지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폐쇄 조치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또 관계자의 얘기는 혹시 들을 수 있을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문인데요. 여기도 잘 봉인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첫 번째로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 교회 집회 금지를 명합니다. 두 번째로 공식 교회 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서 14일간 강제 폐쇄를 명합니다. 소위 말하는 덕질이라는 거에 이재명 당시 후보 지금은 대표가 굉장히 그 적절한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소통에 능하시잖아요. 과거 트위터 글 같은 거 그리고 오랫동안 써왔던 블로그 글 같은 게 이제 파도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매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료를 찾게 되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료를 찾게 되는데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무명의 인사였을 때 자료를 다 찾고 그때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지지자들 스며들었죠.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나오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루할 틈이 없이 계속해서 뭔가 나오는 게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공부와도 연관이 되고 계속해서 자, 박수 쳐드려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못 봤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유튜브 골드 버튼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직 안 뜯어봤어요. 여러분하고 시간을 맞춰서 같이 뜯어보기 위해서 소위 언박싱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날을 잡았습니다. 정치인 최초시네요. 영광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시고 알람 설정도 지금 뜯어봐요? 네.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럽죠?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으세요, 사장님?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냐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이유가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죠. 틱톡만 아직 못하고 있어요. 소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판단이 중요한데 그 판단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뭘 알아야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중에 유튜브가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확한 뜻, 의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루트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왜 투표해야 되는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지요. 사람은 판단을 할 때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보가 중요합니다.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죠.
네. 진짜 정보를 진실을 유통시켜야죠. 그래야 판단이 바뀝니다. 그리고 경북 내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좀 늙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가 미울 겁니다. 그런데 왜 미울까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그러나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정보가 왜곡돼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하고 제가 무슨 원수가 있었다고.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잖아요. 할 게 없다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우리 군사 정권 그 엄혹한 시절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 밤새도록 소위 철필로 긁어가지고 유인물 만들어서 50장 길바닥에 뿌리고 그리고 감옥 가서 1년씩 징역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진실도 알려지고 그 폭력 정권의 실상이 알려져서 87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남들 당연히 알겠지 할 게 아니고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설파해야 됩니다.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재명 TV 구독도 좀 하시고.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 주인이고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주체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뒤에도 한번 봐주시죠. 뒤에 봅니다.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의원 찾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을 일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팔아먹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내려오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또 이러면 또 언론에서 나 강성이라고 하려나? 다 이제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본인도 같은 생각이니까 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 집회에서 뭐 타도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는 소녀시대 노래를 부른다든지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를 검찰 정상화라고 써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 같고 또 이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하나 둘. 사요. 언론에 등장하는 개딸들은 막 욕하는 문자를 보낸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욕하는 문자는 2030뿐만 아니고 다른 세대들도 많이 보내는 그렇죠. 거죠. 그렇긴 그런데 한데. 아까 그 언론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많이 악마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언론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개딸들 2030 여성 지지자들이 많이 악마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이 이제 그런 강성 적극적인 지지층에 대해서 개딸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요즘 네이밍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태극기 부대 그런 건강한 질서. 그게 좀 차이인 것 저희는 같아요.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인 분들이 너무 이런 거 많이 쓰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은 지지자이고 같은 뭐 행동을 해도 왜 그 소위 말하는 개딸들 2030 여성 지지자들에게만 좀 그런 강성 막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존의 정치인들도 방해가 되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비주류,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당의 거죠. 주류가 아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비주류라고 써주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가 아니고 소신파.
이렇게 써줘요. 언론이 그렇게 네이밍을 하는 거죠. 모 중진 의원이 생각이 나는데 본인이 다선을 하면서 몇십 년 동안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2030 여성 지지자들이 뭐 나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줬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태극기 부대와 또 다른 것이 세대가 바뀌면 정치의 문화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2030 뭐 여성, 남성, 청년 당원들이 늘어나면서 좀 발전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우리가 이 정치판을 바꿔보겠다. 그리고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뭐 그런 대변인 너무 네. 말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표 물어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도 어제 일자로 대응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서서 잠재적 위험 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49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 교회에 집회 금지를 명합니다.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이미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집회 금지 명령에 따라서 생길 새로운 불이익과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공식 교회 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서 14일간 강제 폐쇄를 명합니다. 지난 22일 신천지 교회는 공식 교회 시설을 비롯한 부속 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 내 시설은 239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 관계자, 종교 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 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 시설이 270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 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39곳 제시된 곳 중에서 45곳은 현장 조사를 해보니 신천지 시설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교회가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 모두인 총 353개 시설에 대해서 방역 및 강제 폐쇄 표시를 하고 폐쇄 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 배치하여 폐쇄 명령 집행을 확인하겠습니다.